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립신미술관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살펴봅니다. 도쿄 국립신미술관은 2007년 개관했는데요. 이곳은 일본 건축사와 문화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낸 곳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미술관은 건축가 구로카와 키쇼의 마지막 작품이자 그의 건축 철학이 집대성된 곳이기도 한데요. 이 미술관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로카와 키쇼가 평생 발전시켜온 건축 철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50년 건축 여정이 이 공간 하나에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구로카와 키쇼는 단순한 건축가를 넘어 철학자이자 사상가로서 20세기 일본 건축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의 건축 철학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며 현대 공간 기획과 브랜딩 전략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토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그는 도쿄대 건축학과에서 석사를 받았습니다. 구로카와는 1960년 메타볼리즘 운동을 이끈 대표 건축가로 건축계에 등장했습니다. 메타볼리즘은 생물학적 대사 과정에서 영감을 받아 건축을 생명체처럼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유기체로 바라보는 개념이었죠. 이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도시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도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그가 만든 낙하긴 캡슐 타워는 이러한 철학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건축물입니다. 140개의 독립된 캡슐 유닛을 중앙 코어에 부착하여 각 캡슐을 개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했죠. 모듈형 시스템, 교체 가능성, 성장과 변화라는 개념을 실제 건축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메타볼리즘으로 시작한 구로카와의 철학은 1970년대 들어 메타몰포시스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려 했습니다. 내부와 외부, 건축과 자연, 전통과 현대 사이의 모호한 경계 영역을 탐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일본 전통 건축의 엔가와와 마 개념을 이러한 철학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엔가와는 내부도 외부도 아닌 공간으로 건물과 정원을 연결하는 중간 영역입니다.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비어있음을 의미하죠. 이를 통해 그는 사람들 사이에 소통을 만들어내는 공간에 집중했습니다. 후쿠오카 은행 본점에서 그는 엔가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도시 거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중간 영역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는 건축물이 단순히 특정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1980년대부터 구로카와는 불교 철학에 기반한 심바이오시스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그의 건축 철학이 가장 성숙한 단계에 이른 것이었죠. 심바이오시스는 서로 다른 것들이 함께 존재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편성과 지역성, 서양과 동양, 역사와 미래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상태를 추구한 것이죠. 그의 심바이오시스 철학이 가장 잘 구현된 곳은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입니다. 공항 속의 정원 이라는 콘셉트로 열대 우림 정원을 공항 내부에 조성하여 미래 기술과 말레이시아 전통 문화, 자연을 하나로 접목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국립신미술관으로 넘어가 보죠. 구로카와 키쇼가 50년간 발전시켜온 유연성, 경계 넘나들기, 조화로운 공생, 이 모든 건축 철학이 모인 마지막 작품이 바로 도쿄 국립신미술관입니다. 구로카와는 이 미술관을 완성한 직후인 200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립신미술관은 그의 마지막 작품이자 평생 추구한 건축 철학의 완성본이 된 것이죠. 미술관에 가까이 다가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물결치듯 굽어있는 유리 외벽입니다. 이 유리 파사드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빛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천천히 걸으면 빛에 따라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죠. 이 이중 유리 외벽은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자연광을 부드럽게 들이면서도 강한 햇빛은 막아서 작품도 보호하고 에너지도 절약합니다. 낮에는 시간에 따라 빛이 변하면서 공간 분위기가 바뀌고 밤에는 안쪽 조명이 유리에 비쳐 완전히 다른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유리 외벽은 안과 밖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안에서 밖을 보고 밖에서 안을 보는 게 자유롭죠. 이건 구로카와가 추구한 엔가와, 즉 경계의 모호함을 현대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쏟아지는 빛 속을 지나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외부와 단절되는 느낌이 들죠. 이게 바로 마입니다. 전시장 안에서는 오로지 미술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국립신미술관은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갑니다. 한쪽에는 빛이 쏟아지고 다른 쪽에는 빛을 흡수해 차분함을 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미술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21.6m 높이의 거대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두 개의 커다란 여권뿔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서 있죠. 이 독특한 구조물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위쪽 원뿔에는 미슐랭 3스타 셰프 폴 보퀴즈의 레스토랑이 있고 아래쪽에는 카페가 있습니다. 보통 미술관은 1층 바닥만 쓰는데 여기는 21.6m 높이 전체를 활용해서 특별한 경험을 만든 거죠. 이 모습은 SNS에서도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일상적인 경험으로 일상을 풍요롭게 라는 구로카와의 철학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미술관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장품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 미술관은 자기들이 가진 작품 컬렉션을 자랑합니다. 요요기 공원에 있는 국립서양미술관만 해도 인상주의 회화 컬렉션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국립신미술관은 이 부분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꿨습니다. 소장품을 보관할 창고가 필요 없으니까 그 공간을 전부 전시실로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미술관의 전체 전시 면적이 14,000제곱미터로 일본에서 가장 큽니다. 1층과 2층에 있는 6개의 전시실은 각각 약 1,000제곱미터에 천장 높이가 8m나 되어서 큰 작품도 충분히 전시할 수 있죠. 실제로 동시에 12개의 다른 전시회를 열 수 있습니다. 상설 전시가 없다는 건 언제 와도 새로운 걸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다시 오게 만드는 큰 이유가 됐습니다. 고정된 컬렉션이 아니라 계속 변하는 살아있는 미술관이니까요. 이건 구로카와가 추구한 변화에 적응하는 건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개관한 해부터 지금까지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으니까요. 국립신미술관은 단순히 전시만 보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안에는 카페 3개, 레스토랑 하나, 뮤지엄 숍, 그리고 3층의 아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아트 라이브러리에서는 현대미술, 디자인, 건축 관련 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성 덕분에 미술관이 일상적인 문화 공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꼭 전시를 보지 않아도 여러 이유로 이곳을 찾습니다. 카페 가려고 왔다가 우연히 전시를 발견하거나, 건축 보러 왔다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레스토랑 예약했다가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죠.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문화적 만남이 일어납니다. 건물 자체가 전시 관람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 일상의 일부가 되는데 집중한 겁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본 이케부쿠로, 글로벌링이나 브릭스퀘어의 미스코시, 1호관 미술관과도 비슷합니다. 이 미술관은 주변 환경과도 잘 어울리는데요. 아오야마 공원 같은 주변 녹지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됐습니다. 근처에는 도쿄 미드타운 로퐁이와 로퐁이 힐스처럼 녹지가 많은 곳들이 있죠. 미술관이 도시 속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자연과 도시 전체와 함께 숨 쉬는 공간이 된 겁니다. 실제로 국립신미술관은 로퐁이 지역의 아트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는 핵심 시설 중 한 곳인데요. 주변의 모리미술관, 산토리 미술관과 함께 도쿄 중심부의 문화지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개의 미술관이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어 하루에 여러 미술관을 둘러보는 문화 투어도 가능하죠. 게다가 외도선 로퐁이역에서 미술관까지 오는 길의 높낮이 차이가 꽤 큽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과정 자체도 재미있죠. 이건 구로카와가 평생 추구한 심바이오시스, 즉 조화로운 공생의 철학을 도시에서 실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로카와의 건축은 한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롯데월드가 그의 작품이죠.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만든 공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로카와 키쇼가 평생 추구해온 유연성, 경계 넘나들기, 조화, 이 모든 건축 철학이 도쿄 국립신미술관에 담겨 있습니다. 이 미술관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건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닙니다. 경험 그 자체가 사람들을 끌어당기죠.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역원뿔 구조, 물결치듯 흐르는 유리 외벽은 완벽한 사진 촬영 장소가 되니까요. SNS에서 이런 공간들은 인증샷 스팟으로 저절로 퍼져나가죠. 건축이 주는 강렬한 경험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되고 그게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부르는 순환을 만들어내니까요. 일본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카시와 사토가 만든 시각적 디자인도 이런 경험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라쿠텐 로고를 디자인한 그는 단순하지만 명확한 메시지를 미술관에도 적용했죠. 시각 디자인이 복잡한 장식 대신 건축 자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에 이곳이 나오면서 미술관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건축을 보러 온 사람이 전시를 보게 되고 레스토랑 찾아온 사람이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되며 애니메이션 팬이 예술에 눈뜨게 되는 거죠.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은 건축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건축과 자연은 주변 녹지와 이어지는 설계로 하나가 되죠. 이런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공간을 보는 안목을 키우니까요. 스마트폰으로 뭐든 볼 수 있는 시대인데도 사람들이 국립신미술관을 찾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건축과 공간이 주는 압도적인 감각, 우연한 발견, 비일상적 경험은 화면으로 느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